두 번째 영상입니다. 217쪽에 총액 예산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일단요. 각 부처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총액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각 부처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 부처에 배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부처, 해당 부처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자, 그 다음 문단 바로 읽습니다. 총액 예산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각 부처마다 알아서 돈을 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축성이 확보가 되고 총액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은 1번 사업 물량이 방대한 경우, 이거는 규모가 클 수도 있지만 규모가 작아도 다양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2번 연도 내에 여건이 달라지면 신축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 초반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자, 막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죠. 자, 지역 계층 간 이해 조정과 같은 경우, 자, 이른바 복지 예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다음 4번 이해관계자나 지역 경쟁, 의회에서는 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 각 부처에서 자, 그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총액 예산 제도는 총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예전에는 좀 그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체 사회가 복잡하고 정책이 많아지다 보니까 위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규모가 크고 신축적 유연한 운영이 필요한 경우는 그 총액 예산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처 내에서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꽤 복잡해요. 그래서 규칙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218쪽에 거기 뭐 네모칸에 12월의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이제 미국 개념 같아요. 회계년도가 끝나는 12월이 되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없애느라고 매우 분주한 현상을 빗댄 말이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12월의 열기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11월의 열기입니다. 11월의 열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월에 성과를 점검, 각 개인의 공무원의 성과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있는 돈을 다 쓰고, 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땡 처리한다고 하죠. 땡 하고 마친 다음에 12월을 맞이해야만 담당 공무원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나중에 뭐 좀 이따 쓰지, 뭐 다음 달에 쓰지, 하반기에 쓰지, 이렇게 하다가 그 많은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문제는 돈을 못 쓰게 되면은 본인이 맡은 업무에 어떤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뭐 행사를 하든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돈을 좀 써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안 쓰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218쪽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예산의 이용, 리프로그래밍이란 각 기관, 장, 관, 항 사이에 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것은 국회가 의결을 해야만 그러니까 장이 제일 큰 거예요. 장, 그 안에 관 안에 항이 있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걸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 텐데, 이거를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이유가 금액을 보면 알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이라고 하면은 뭐 1조 원, 뭐 관이라고 하면 뭐 천억, 뭐 항이라고 하면 200억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임의로 바꾸게 되면은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컴퓨터 폴더를 생각하자고요. 그게 하나, 제일 큰 게 장, 클릭 한번 하면 여러 개의 관, 자, 관을 또 하나 클릭하면 여러 개의 항으로 나눠져 있는 거, 카테고리 분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함부로 섞게 되면은 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좀 엄격해요, 이거는. 자, 그런데 전용, 자, 219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문단. 예산의 전용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 장, 관, 항 밑에 세 항과 목이 있어요. 세 항과 목은 금액이 더 쪼개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행정부 각 부처에서 전용, 뭐 세항과 세항을 좀 이렇게 쓸 수 있고 목과 목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역시도 각 부처마다 지침이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바꾸지는 또 못해요. 단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여러분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는 중앙부처 기준의 세항과 목은 그래도 액수가 커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정말 상호 융통, 뭐 여기 없던 돈을 여기로 좀 보내, 이거 여기 많은 돈을 일로 보내고 이렇게 돈을 융통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다른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상위 부서의 허락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체인데, 자, 이체는 그 219쪽의 맨 아랫줄입니다.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자, 220쪽의 맨 위에요. 직무 권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예산 집행의 책임 소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말을 어렵게 하는데요. 이거는 자, 쉽게 생각하세요. 행정학과에 통장이 있어요. 자, 경영학과에 통장이 있어요. 근데 학과를 합하겠대. 뭐 행정경영학과를 합하겠대요. 그러니까 통장을 합한 거예요. 이체라는 거는 계좌이체의 개념이 아니라 뭐 정부 부처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고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게 이체입니다. 자, 그리고 220쪽에 맨 아래 문단이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 예산의 2월이란 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한다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2월을 많이 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2월을 안 해도 문제가 생겨요. 자, 너무 2월을 안 한다는 얘기는 억지로 좀 돈을 썼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2월을 많이 했다는 거는 무슨 상황이 있어서 일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2021년도에 이거는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간 걸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저 예전에 몰랐죠. 제가 대학생 때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외웠죠. 2월은 뭐고 이체는 뭐고 뭐 명시 2월은 뭐고 사고 이거 외웠는데 이게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게 난감한 거예요. 야, 이거 돈 안 썼다고 반환하면은 이거 반환하는 게 힘들어요. 생각보다요. 자, 그리고 절차가 좀 흔히 하는 말로 귀찮습니다. 이거를 반납하자니 내가 일을 안 한 것 같고 이걸 쓰자니 쓰기는 막막해. 좀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꼭 이 돈 여기 딱 써야 되겠다라고 담당자가 판단하면 쓰죠. 여기에 쓰기에는 좀 뭐하고 저기에 쓰기도 뭐한데 점점 자, 예산을 안 쓴 거 반환해서 그 날짜는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2월이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는 애매할 수가 있다고. 아니 뭐 돈 있는데 왜 안 써?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돈 있는데 왜 안 써? 이렇게 말하는 주민도 있고 돈을 당연히 아껴야지 이렇게 말하는 주민도 있어요. 좀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222쪽이 계속비인데 계속비가 아래서 두 번째 문단이요. 자, 계속비를 두는 목적은 일단 착수한 예산 사업을 중도에 중단, 폐기하거나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자, 삭제되는 것, 감액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공사 진행을 추진한다. 자, 이건 여러 해가 걸리는 예산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공항, 항구, 그 다음에 고속철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가 이제 계속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고 채무 부담행인데 이게 뭐냐면은 225쪽의 맨 아래서 네 번째 줄이요. 자, 국고 채무 부담행위는 다음 연도에 지출할 것을 전제로 올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2022년에 지출할 것을 전제로 올해 계약을 해서 내년에 지출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가 국고, 자, 정부 돈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잘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올해 이걸 약속을 안 해주면 뭔가 추진이 안 돼요. 돈은 내년에 지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올해 약정을 해주고 내년에 준다는 얘기고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고 채무 부담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일단 올해 입장에서는 약속만 한 거예요. 내가 내년도에 주겠다라고 약속만 한 거라고 보시면 아주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수입대체 경비가 227쪽에 나오는데 중간 문단입니다. 수입대체 경비란 자체 수입으로 자, 경비를 부담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공기업이 대표적이에요. 공기업이 뭐 요금이나 돈을 받아서 그걸로 그냥 바로 어떤 자신의 공기업의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때 국고에 납입할 필요 없이 그냥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되는 경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228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수입대체 경비는 뭐 등기,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집문서, 땅문서 이제 그 보시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자, 등기의 뭐 발행 경비, 여권 발급 경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게 그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거든요. 금액도 정해져 있어. 심지어 그 금액도 정해져 있고 매일 반복되는 일인데 이거를 굳이 다 모아가지고 국고에 들어갔다가 국고에서 꺼내오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은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거는 굳이 뭐 국고로 다 합산할 필요가 없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수입대체 경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그 관련 근거에 따라서 뭐 마음대로 뭐 돈 들어온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29쪽에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수입대체 경비라는 게 있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 수입금 마련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다르긴 한데 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수입대체 경비를 좀 이제 좀 초점을 두시고 보면 됩니다. 뭐 관련 근거도 달라요. 수입금 마련 지출은 정부기업 예산법이라는 거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고, 뭐 우표, 코레일이에요. 코레일 승차권, 뭐 이런 것들이 수입금 마련 지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방금 얘기 드린 뭐 교육부의 원서 접수, 자, 외무부 여권 발급 같은 거는 수입 대체 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거법이 좀 달라서 말을 혼동해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 워낙 간단한 얘기긴 한데요. 자, 총액 예산제도 이용과 전용, 이체와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자, 수입 대체 경비까지 얘기를 드렸고 232쪽에 그 양괄호 4번 지출금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출금 반납은 자,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이거는 반드시 지출을 한 건데 이게 뭔가 잘못돼 가지고 자, 그 반납을 받아서 다시 이제 세입에 환수하는 조치인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건 아주 큰 착오가 있는 경우, 담당자 입장에서 착오가 심하게 있는 경우에 지출금 반납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은 이 또 그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산 집행은 지금 행정부의 각 부처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말하는 건데 총액 예산 제도의 큰 범위 내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로 아시면 돼요. 자, 개인 내 입출금 통장의 액수를 정해놓고 우리가 뭐 카드 한도 이런 거 뭐 지출의 한도를 자, 개인 통장도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이치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설명을 하자면 이체 같은 경우, 자, 내가 통장이 여러 개인데 이거 그냥 하나로 합쳐서 다 뭐 해지했다. 그것도 이체예요. 그것도 이체고, 뭐 데이터 이월, 뭐 휴대전화 데이터 이월 같은 거는 워낙 잘 아니까 넘어가고요. 뭐 계속비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계속비의 대표적인 게 뭐 매달 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할부금 같은 것도 계속비의 경우라고 봐야 돼요. 이 개인 입장에서는요. 매달 내야 되는 거고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산 집행은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산의 집행까지 끝났고 이제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